모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소파 방정환 선생 환원 90주기를 맞아 마련된 기념학술대회에 뜻을 같이해서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오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와 방정환 연구소 그리고 천도교 청년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들어 천대가 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어린이 인권운동을 펼치신 분입니다. 이 어린이 운동은 어린이도 하늘님이니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는 천도교의 가르침, 그리고 어린이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사람이라는 다시 개벽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정환 선생님은 기미 독립선언을 주도하신 민족 대표자이십니다. 천도교 3세 교조이신 의암손병희 성사님의 셋째 사위로서 누구보다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생명이 약동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 개벽 청년이었습니다. 올해는 방정환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천도교 소년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도교 소년회는 창립 1주년인 1922년 5월 1일에는 어린이날로 선포하였고 경성 시내에 어린이 사랑을 호소하는 선전물을 배포하고 저녁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념식과 기념공연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어린이 운동은 1923년 3월 어린이 잡지가 창간되었고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지고 색동회가 창립되는 등 여러 소년단체들이 합심하여 1923년 5월 1일에 전국적인 규모로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며 내후년에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도교단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단체와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자 사람들을 위한 어린이날 100주년이 성대하고 의미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빈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시고 행복하시길 신고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덕 162년 7월 23일 천도교 교령 송범두 신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서거 9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와 천도교 청년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공동으로 학술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천도교 청년회 이재선 회장님과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의 장정희 소장님, 안경식 학술위원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영엽 학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후원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어린이 문화연대와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
사단법인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술 포럼의 기조 강연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자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사랑한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 극예술 창작가,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신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격동교의 우리 역사에 남기신 족적은 실로 매우 큽니다. 오늘 기조 강연과 10분의 발표자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주제의 학술 발표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조명되리라 기대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교우이시기도 합니다. 선생은 1918년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셨고 그해 12월에 직접 각본, 연출을 맡으신 연극 동원령을 경성구락부에서 공연하셨습니다. 재학 중에 경성 청년구락부를 조직하고 청년문예지 신청년을 창관하셨으며 1919년 3.1 운동 때 보성전문학교 교장 유닉선 선생이 발행하던 조선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등사하다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의 고문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앞에는 1910년부터 20여 년 동안 보성전문학교를 운영한 천도교의 교주이셨던 의암 손뱅이 선생의 흉상을 모셔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위인 방정환 선생이 고려대학교의 교우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방정환 선생을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그런 맥락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정환 선생님 서거 9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방정환 선생은 아동문학가로부터 민족운동가로 또 빛나는 고려대학 출신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정환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 아마 국어책에 실려있는 왕자와 제비라는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화를 읽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동화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자 밑에 묻혀서 마침내 왕자의 어깨 위에 그 흉상으로 새겨지게 된 것은 방정환 선생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을 중시하는 그런 천도교 사상이 그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물론 오스카 와일드의 번안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스카 와일드 작품과 달리 후반부를 현실 속에 있는 왕자와 제비를 그려냄으로 인해서 방정환 선생은 현실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방정환 선생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정희 박사가 방정환을 연구하게 되면서부터 방정환 연구소라든가 기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정환 선생이 고대의 정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 3.1운동을 주도한 것은 천도교였고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던 방정환 선생은 이런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8년 12월에 동원령이라는 이 작품을 공연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던 것 등도
방종환 선생의 적극적인 민족운동의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린이 문학, 아동 문학 운동의 선구자로서 방종환 선생의 커다란 공로입니다. 그래서 1919년 독립운동이 실패하자 천도교는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운 민족운동으로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은 20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빛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은 1919년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천도교,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던 방종환,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4.18 고대 학생 운동, 그래서 20세기 전반과 후반을 이어주는 민족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고려대학이 자리 잡게 있고, 이러한 전통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아서 고려대학이 어떻게 도약해서 세계를 이끄는 대학이 되는가 하는 핵심적인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려대학은 교육구국이라는 그러한 이념하에 성립이 됐고, 이제 21세기에는 어린이 운동과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고려대학교, 민족정신이라고 하지만 그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방종환의 기미 독립운동과 더불어 어린이 운동, 20세기 후반에는 4.18 혁명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21세기에는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어린이 운동과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정신적인 전통이 오늘 방종환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되고 알려지고 전파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이 더 풍요로워지는 동시에 고려대학도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신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방종환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천도교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서 방종환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